아니 지난주에 방송 나가고 네. 댓글에 슈카 형이 또 가족들까지 총출동을 해가지고 슈카 형 예뻐졌다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예뻐졌다고요? 네. 아니 개인 방송에서 목 늘어난 티만 보다가 팬분들이 엄청 감동받으셨대요. 이거 비싼 티인데? 이거 비싼 티인데? 그래도 예뻐졌다는 반응이 있어서 다행이네요. 네. 우리 방송이 원래 슈카 형만 메이크업을 안 해줬어. 얼굴이 너무 하얗게 안 나왔어. 진짜 안 해줬어요? 맨날 해줬는데 뭔 소리야? 아니 그게 아니라 한 거예요? 풀 메이크업이죠. 그게 풀 메이크업인데 네. 방송에 나와 보면은 여기 앉으신 분들이 이상한 거예요. 제가 평범한 네? 거고 여기 앉으신 분들이 너무 선남 선녀들만 앉아 있으니까 근데 오늘도 안 하고 오신 것 같은데? 아니 오늘 머리 완전 풀 세팅. 제가 신경 좀 써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르마 보세요 가르마. 신경 좀 써달라고. 네. 제가 샵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저희 샵에 현빈 형 다니거든요. 저희 샵에 저희 샵으로 오세요. 아하. 그래도 오늘 멋도 부리고 오셨는데 주제도 굉장한 거 갖고 오셨죠? 아 주제도 아주 멋진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거 갖고 왔습니다. 완전 기대하고 왔어요 오늘. 지난주에는 좀 실망하셨나 봐요. 어땠어요? 지난주에? 지난주에 약간 많이 실망했나 보네. 표정이 약간 조금은 이런 프로야? 라는 표정을 지난번에 끝나고 인사도 안 하더라고요. 네, 지난번에 끝나고 인사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생각을 했어.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정확히 뭔가요? 명품입니다. 명품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비싸게만 팔면은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산업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네. 거기에 나름대로 고민이 있고 이 산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어떤 특정 기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걸 알아보고 얘들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무슨 전략을 사용했는지가 오늘의 얘기거리입니다. 자,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자, 주식 씨 어떤 명품 좋아하십니까? 에르메땡 좋죠. 영원한 짝사랑. 오. 짝사랑. 네. 이 정도였어? 형이 다르다. 좋아할 수 있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짝사랑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생일에 괜한 거 선물해주면 큰일 나겠다. 큰일 나겠다. 그죠? 네, 아닙니다. 아니 뭐 윤상 씨와 딘딘 씨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막 사진은 않았는데 지갑은 다른 거잖아요. 지갑은 다른 거잖아요. 이게 지갑을 올려놓고 있었네요. 근데 명품 지갑을 올려놓고 시작을 했네. 죄송합니다. 보여주기 참 아, 좋아해. 죄송해요. 그거 네. 저는 명품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명품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단 안경부터가 명품인 것 같아. 이거 명품 아니야. 안경 이거 핵 명품 아니야? 그냥 색깔 있는 약간 거야. 남다른데? 그냥 쓰는 거야. 아저씨가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예전엔 되게 좋아했어요. 옛날에는 진짜 옷 사는데 되게 취미를 많이 가졌었는데 어느 순간 느낀 게 꾸미면 뭐하나 어려운 영화 만날 있었네.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일하러 갈 때 이거 입잖아. 아 이거 느리보세요. 아 이게 명품이 아니다. 그러니까 딘딘 씨 그래도 요즘 힙합 하는 분들이 맞아. 가장 플렉스. 플렉스 하잖아요. 안심하죠. 동료들한테 항상 말합니다. 한심하다고요? 명품에다가 돈 쓰지 마라. 투자해라. 너 지금 저널리스트를 하면서 많이 바뀌었네. 근데 도너리스콜 전에 이런 이미지가 아니었는데. 그렇다면 그런 슈카 형님은 네. 어떤 브랜드를 좋아하세요? 저요. 일단 시계도 약간 플렉스한 것 같은데 지금. 아 이거 비행기에서 산 겁니다. 비행기에서 그냥. 결국에 근데 시은 씨랑 저만 명품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상하게 나왔잖아. 돈은 우리가 제일 없는데 명품 좋아하는 사람 돼버렸어. 요즘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생각보다 굿땡 브랜드를 많이 얘기를 해요. 맞아요. 이게 큰 변화라는 거를 일단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해외에서는 상당히 어떤 문화가 돼서 영어로 내 기분이 어떻다라는 걸 표현할 때 그 브랜드 이름을 많이 얘기해요. 예를 들면 우리 영어 잘하는 시우 씨한테 제가 네. How are you? It's good. 이렇게 진짜? 이렇게 많이 쓴다고 진짜? 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옛날에 그 굿땡이라는 브랜드의 이미지가 어땠어요? 불과 5년 전, 한 7년 전까지만 해도. 올드하고 영해 보이진 않았죠. 그땐 어떤 느낌이었냐면 대놓고 이거인 걸 보여주겠어.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느낌이 그런 게 있죠. 네. 요즘에는 어느 순간에 좀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미지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쵸.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한순간에 바뀐 게 아니라 그 굿땡 브랜드가 한 5년, 6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요? 망할 뻔했습니다. 심지어? 심지어? 믿기시지 않으겠지만 굿땡이? 굿땡이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2010년도 초반에 2015년도까지 매출이 계속 주는 거예요. 뭐 5년 연속 20%대로 줄면서 그러다 보니까 한계에 부딪혔어요. 야 우리 이러다 망할 것 같아. 안 되겠다. 우리가 변화를 해야겠다. 바꿔보자.
뭘로? 20대, 30대로. 타겟층을 타겟을 바꿨구나. 타겟층을 바꿔보자. 밀레니움으로. 이게 엄청난 반대에 시달렸어요, 처음에. 그치, 본인들이 여태까지 해온 그 뭐라 해야지, 철학 같은 역사와 거 있잖아요. 전통이 있는데. 그렇죠. 그치. 망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할 수 없습니다. 후침으로 밀어붙였어요. 자, 그걸 밀어붙이기 위해서 처음에 디자이너를 먼저 바꿉니다. 저 앞에 있는 분이에요. 딱 봐도 디자이너 같다. 약간 김칠두 모델님이랑 비슷한 것 같아. 진짜 닮았다. 근데 저분이 처음에 디자이너를 뽑아왔을 때 굉장히 반대가 많았어요. 저 정도 되는 명품 브랜드들은 디자이너들이 사실은 좀 명망이 있거나 유명하고. 되게 유명하거나 어르신이거나 막. 좀 어르신이거나 이 쌓아둔 게 많거나 이런 분을 데려와야 되는데 갑자기 어디서 그때부터 치면 잘 들어보지 못한 분들을 파격적으로 데려와서 수석 디자이너를 안 치니까 반대가 엄청 많았어요. 네. 이분의 어떻게 보면 미션이 우리의 타겟층을 바꿔서 20대, 30대의 마음에 쏙 드는 디자인을 하는 게 이분의 미션이었어요. 어떻게 했길래 그러지? 뭐를 갖고 왔는지 먼저 보여드릴까요? 네. 이런 식의 디자인을 합니다. 동물, 이게- 뱀, 호랑이. 그래, 나 뱀 저거 봤어. 저도 봤어요. 제가 벌도 있고 막 그러지 않아요? 진짜로 저 디자인이 도입되고 난 다음에 제 주변에서도 굉장히 많이 저 브랜드를 많이 입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약간 좀 촌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꽃 할머님, 할아버지들 그 바지 화려하게 입을 때 화려하고 일할 때 예뻐요? 입네. 너무 예쁜데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네 나는. 진짜 예쁘다. 너무 너무 그쵸. 젊고 좋은데? 블랙핑크 같은데. 네. 약간 하여튼. 감각이. 오늘은 한마디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거를 40대, 50대, 60대 어르신들한테 이걸 갖다 주면은 야 이게 내 지갑에 호랑이가 한 마리 있고 뱀이 있고 이걸 어떻게 쓰라는 말이냐 해서 반대가 엄청 많았어요. 이러다가 굿땡 망한다. 망한다. 근데 망한다. 실제로는 20대, 30대들이 마침 플렉스 문화가 사회 전반적으로 퍼지면서 이게 딱 맞은 거예요. 이게 변화시키니까 어떤 효과를 가져왔냐면은 야. 그런 효과를 가져왔어요. 확 뛰었네. 저게 몇 년 사이에 이 아주 옛날부터인데 중간에 2015년, 16년 이건 여기에 여기 확 올라갔네. 주가가 완전히 하늘로 뛰어서 올라왔어요. 디자이너가 바뀌고 디자인만 바뀌었을 뿐인데 이 정도로 주가가 상승폭이 커졌네요. 근데 기업의 전략이라는 게 이렇게 또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는 우리도 약간 본받아야 될 수 있는데 예전에는 먼저 들어온 선임 디자이너가 있고 신입 디자이너가 있으면은 선임이 신입을 가르쳐줬잖아요. 네. 근데 생각해보면은 신입은 요즘 문화를 더 잘 알고 있어요. 그치, 그치. 그럼 누가 누구를 가르쳐줘야 돼요? 후배가 선배를 가르쳐줘야 돼. 후배가 선배를 가르쳐줘야 되죠. 이런 문화를 만들어 갔어요. 아 거기서. 오. 그거 참 좋네요. SBS도 그러네. 선후배구나. 선배한테 배울 건 배우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요즘 방송 뭘 진행을 좀 배울까요? 뭘 진행을 좀 배울까요? 요즘 방송 진행을 좀 가르쳐 주세요. 요즘 트렌드 좀 알려주세요. 뭘 배울까요? 요즘 트렌드요? 네. 전 투자 트렌드를 좀 가르쳐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2회 녹화했는데 제가 투자 트렌드를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투자할 때 너무 올인하시는 것 같아서 사람이 좀 앞도 보고 뒤도 보고 그치, 옆도 그치. 보고 그래야 되는데 좀 많이 부족하신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네, 방송도 그렇잖아요. 네. 자기 할 말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좀 말도 듣고 아, 그럼 한 바구니에 담습니다. 달걀은 무조건 한 바구니. 어쨌든 죽을 때까지 배울 수 있다는 게 좋은 좋은 거죠. 거죠. 네. 저희 끝나고 싸우시는 거 아니죠? 뒤끝 없으시죠? 아니요, 제가 누군지 몰라요. 아, 그래요? 처음 보는 분이 자꾸 공격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러면은 발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이런 발전이 없는 겁니다.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변화를 통해서 망해가던 구찌가 3년 만에 명품계 아이돌로 평가를 받는 이게 아이돌이라는 게 잘 나간다는 뜻도 있지만은 정말 아이들한테 인기를 얻는 써있죠. 지난해 굿땡 전체 매출의 55%가 35세 이하 이하. 소비자 와. 이렇게 나오는 맞아, 이런 맞아. 변화를 갖고 왔어요. 자, 너무 한 브랜드만 얘기하면 재미가 없죠. 이 굿땡 브랜드가 사실 예전에는 팔릴 뻔했습니다. 아 진짜. 팔릴 뻔했어요. 이 어디에? 명품계에서 그 악어와 같은 입으로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다 모든 거를 이렇게 가져가는 분이 계셨거든요. 말아요, 저. 알아요? 네. 루이비땡? 오, 맞아요? 맞습니다. 오. 우리가 아니, 그냥 배웠잖아요. 우리 그 루이비땡 주가가 계속 상승했잖아요. 막 계속 인수합병 하면서 몸집을 계속 크게 해가지고 황소개구리가 됐잖아요. 맞아요. 명품 쪽에다가 투자를 했어야 되나? 그쵸. 바로 이걸 샀어야 되죠. 아. L사의 주가 차트입니다. 조금만 생각을 해봤으면 그 루이비땡 브랜드는 굿땡 브랜드하고 전략이 완전히 달랐어요. 이번엔 그러면은 또 다른 전략을 보죠. 얘들은 과연 어떻게 성공을 했는지.
이 루이비통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분을 얘기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루이비땡 회장님. 회장님이시죠? 네. 친하신가 봐요. 아니요, 딱 봐도 사진 나오면 회장님이잖아요. 보통은. 딱 봐도 사진 나오면 회장님이잖아요. 보통은. 디자이너는 딱 봐도 아니잖아요. 아까 그분이 아니잖아요. 디자이너 느낌은 아니지. 누가 봐도 회장님. 저분이 회장을 하지 않으면 누가 하리? 자, 이분의 이름이 베르나르 아르노라는 분인데 지금 루이비통의 회장이시죠. 회장을 네. 하고 계시는데 이게 사실은 패션계 문외한이었어요. 오. 패션을 아예 모르는 분이고 프랑스 사람인데 미국에 유학을 갔었습니다. 뉴욕에서 택시를 딱 탔는데 택시기사한테 물어봤어요. 네. 프랑스에 대해서 뭘 좀 아세요? 우리 대통령 아세요? 그러니까 택시기사가 내가 프랑스 대통령을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서 뭘 아세요? 그러니까 그 디오르 알아요. 디오르 이랬대요. 그때 유명했던 디자이너잖아요. 상표 브랜드까지 됐는데 그때 이 아르노 아저씨가 그럼 명품이 경쟁력이 있구나 이거를 깨달았어요. 이 아저씨는 미국에서 미국식 자본주의를 배웠죠. 일단 돈 될 만한 거는 다 사자. 산다. 자본을 앞세워서 통이 크시네. 사고 있으면 내가 주인이 아니냐. 사기 시작하는데 몇 개를 샀냐? 몇 개나 몇 샀길래? 개 사요? 한 60개 샀어요. 이게 적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난다 긴다 하는 명품 브랜드를 60개를 산 거예요. 야, 그럼 불가할 거라고 살 수 있는 생각했는데 거, 그것마저 살수 갖고 있는 있다니. 건 다 샀죠. 그럼 세계의 명품은 거의 다 대부분 다 저 갖고 계시네. 루이비땡이 다 갖고 있네요. 전략이 이런 전략이었어요. 어차피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는 제품을 팔아야 되는데 그거는 신규 제품들은 좀 힘들다. 그 역사와 전통을 산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이 많은 브랜드들을 한 번에 싹싹 긁어모읍니다. 잘 나가는 것만 샀네. 저렇게 다 긁어모으면은 좀 뭐랄까 이 브랜드랑 이 브랜드랑 분명히 다른데 맞아. 비슷해지지 않을까요? 맞아요. 조금씩?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이 기업 루이비땡의 기업 이념 자체가 사실상 건드리지 않아. 독립성 보장이에요. 니들이 뭐라는 거는 상관없어. 마음대로 해. 주인이 나일 뿐이야. 지방자치대 지방자치제. 도입했군요. 지방자치제. 도입했군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게 루이비땡 아닌지도 모르잖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몰랐어요, 거예요. 저도. 처음 중요하지 알았어요. 않죠. 이 루이비땡의 또 다른 전략이 내가 약점이 있으면 새로운 기업을 키우는 게 아니라 그 약점 있는 부분의 명품의 최고 기업을 삽니다. 약간 졸부 마인드네. 사요. 일단 사고 보는 내가 부족한 건 일단 사자. 일단 사고 보자. 졸 붙이고 너무 부자인데? 그렇죠. 근데 얘네들이 생각하기에 자기의 약점이 보석 쪽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 아시아 시장이 막 커서 아시아에서는 그나마 경쟁이 됐는데 기존 명품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던 미국 같은 데가 또 약하잖아요. 미국 시장도 강해지고 싶고 보석도 강해지고 싶고 그래서 샀습니다. 그 브랜드를 어딘가요? 어떤 브랜드인가요? 요 브랜드. 어딜까요? 요색? 요새. 땡판이 땡판이 얘기하면은 뭐 할 얘기가 많습니다. 선물 많이 하셨죠? 맞아요. 끼지도 못하고 정말 미치겠습니다, 집에. 집에 한 몇 개가 끼지도 못하고 있어요. 이게 점점 색이 변색이 돼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이게. 끼고 오세요, 다음 주라도. 다음 주에 그러면 여기 한 4개 끼는 거. 플렉스 하겠습니다. 발가락까지 이렇게. 12개 정도 이렇게 낄수 플렉스 있어요. 하고 오겠습니다. 예. 땡파니를 유서 일단 땡파니를 얼마에 샀냐면은 제가 얼마죠? 신문사를 갖고 비쌀 왔는데 것 같은데. 얼마에 샀습니까? 19조? 우리나라 돈 19조 원에 샀어요. 진짜 비싸다. 비싸죠. 누가 보더라도 엄청 비싼 것 같은데 땡판이 비싸다. 뭐 땡파니 정도 되니까 뭐 저 정도 산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일단 저기를 사면서 다시 한번 약점을 보강하고 명품계의 무적이 됐네요. 시장 상황을 사실은 정확히 맞췄다는 게 사실은 더 아니 중요하죠. 근데 이분은 돈이 얼마나 많길래 저렇게 막 살 수 있는 거예요? 빌 게이츠, 워렌 버핏은 들어봤어도 저분은 거의 부호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데. 들어본 적 없어요? 이건희 회장까지는 들어봤거든요. 회장님. 네. 갑자기? 소프트뱅크 그분도 들어봤는데. 맞아. 그분보다 훨씬 많고 버핏 형보다도 요즘 많다고 평가를 받고 있죠. 그래요? 진짜요? 요즘에 세계 부자 랭킹을 뽑으면 세 손가락 안에서 움직여요. 1등이냐 2등이냐 3등이냐 아 진짜? 여기서 왔다 갔다 하세요. 게다가 우리 베이조스 형 아마존 설립자죠. 그 형이 보통 1, 2위를 다투는데 부인하고 이혼하셨다고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재산을 쪼갰죠. 네. 쪼개서 드렸는데도 저기 계십니다. 엄청나신 분이네. 위자료를 들여서 조금 좀 아니에요? 조금 거 아니에요? 그 위자료를 받으신 부인분도 네. 미국 내 부자 순위를 하면은 이 손가락이 들어갔어요. 위자료로? 위자료. 위자료도 다르네. 뭐 야. 간단하게 그 사세네. 아 대박이다. 와, 나랑은 뭐 먼 이야기. 근데 아무튼 어쨌든 명품이 살아남으려면은 이제 조금 밀레니얼하게 가야지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거네요. 사람들이 명품 업계가
다 잘 되는 것 같지만은 망하는 브랜드들 많잖아요. 많지. 그럼 이제 고민을 합니다. 우리도 타겟을 밀레니얼로 바꿔야 되나? 그냥 우리도 뭐 온라인에서 팔고 뭐 핫땡 선물하기로 주고 이렇게 바꿔야 되나? 아니면 지금처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이쪽에 마케팅을 강화해야 되나? 이런 고민에 빠져요. 이게 전략을 결정하는 거죠.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어디에 투자할지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명품 얘기를 드린 이유가 명품을 사라 팔라가 아니라 얘네들이 사회 현상에 어떻게 적응을 했고 어떤 전략을 펼쳤고 그러면 돈의 흐름이 절로 가는구나. 그러면 얘네한테 어떤 주가 흐름이라든지 관심을 가지면은 돈의 흐름이 보이는 거죠. 이쯤 되면 거의 굿땡 홍보대사 아니시죠? 아니, 그러니까요. 굿땡에서 나오신 거예요? 돈 받았는데, 바지가 지금. 굿땡 같진 아닙니다. 않은데? 굿땡이 얘기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뭐 명품 하나하나에 이거를 홍보하고 이거를 사라 이게 아니라 명품에는 안 사도 돼요. 뭐 우리가 뭐 비싼 걸 사고 꼭 그렇게 과소비할 필요 없으니까 우리 주변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식으로 넓게 생각하면 사실은 돈길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어보겠죠. 손만 가르쳐주고 뭐를 안 찍어준다. 제가 이걸 한 10번쯤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오, 찍어줄 거요? 진짜로? 웬일로? 루이비땡이 앞으로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들어올게. 루이비땡 같은 경우엔 뭐에 약해 보여요? 자동차. 뭐야? 그렇죠. 요즘에 사람들이 얘네가 이게 약하다라고 많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화장품? 화장품. 이 요즘에 근데 진짜 화장품 많이 팔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 얼마 전에 국내 기업 스타일로 네. 로레 팔리지 않았나요? 맞아, 엄청난 그 거금으로? 우리나라가 요즘에 기업들이 스타트업들이 몸값이 가장 비싼 거에 속하는 게 뷰티. 화장품입니다. K-뷰티 엄청 유명하죠. K-뷰티. 그치. 앞으로 몇 년 안에 화장품 브랜드를 살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애들이 사게 된다면 당연히 비싼 값을 주고 살 테니까 주가가 오르지 않을까? 올라가구나. 그러니까 화장품 어디? 다 얘기 드렸습니다. 아니, 어디? 자, 다 얘기 드렸습니다. 어디? 야, 오늘은 정확하게 브랜드가 찍었다. 몇 갠데? 저기 써있다. 써있죠, 저기. 돈바라고 써있어요. 돈바. 돈바라고 써있어요. 돈바. 돈바. 어딘지 정확하다. 말을 해주고 가자 좀. 다음 주에 말해준대 또. 돈봐. 돈봐. 오늘 다 안 알려줘요? 알려줬다니까요. 이래.